손길국은 1971년 10월 1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중견 배우 김을동의 아들로 유명 정치인이었던 할아버지를 통해 조선 왕족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는 남성적인 외모, 낮은 목소리, 뛰어난 연기력으로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배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역할의 화려함과 화면 속 밝은 미소 뒤에는 손길국이 지닌 큰 슬픔이 있습니다. 가족의 상실, 명성에 대한 압박, 중요한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죄책감 등에서 비롯된 깊은 슬픔입니다. 손길국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1992년 그가 불과 21살의 나이로 뇌졸중으로 사망한 아버지 송정웅의 죽음에서 찾을 수 있다. 송정웅은 일국이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정치에 뛰어들 것이라는 가족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국이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도록 격려하는 엄격하지만 사랑스러운 아버지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것은 일국이 막 연기 활동을 시작하던 때로 서울의 극장에서 작은 조연으로 어려움을 겪던 때였다. 그는 장례식이 끝난 어느 날 저녁집에서 어머니 김을동 씨에게 아버지가 필요할 때 내가 곁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나는 꿈을 쫓느라 바빴고 돌아왔을 때 당신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고맙다고 말할 시간도 없었고 사랑한다고 말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 상실로 그는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고 그 슬픔을 그는 평생 간직했습니다. 그는 종종 서울에 있는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가 몇 시간씩 조용히 서서 마치 그가 하지 않은 일을 사과하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가족을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손길국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드라마 주몽 2006년 2007년에 출연한 뒤 큰 스타가 되면서 짊어져야 했던 명예와 기대에 대한 압박이었다. 그는 왕족의 후예이자 김을동의 아들로서 항상 가족과 관객들에게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2010년 아내 정승연에게 거울 앞에 서서 울던 날도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충분히 훌륭하지 못할까 두려웠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만큼 강하지 못할까 두려웠습니다. 명성은 영광을 가져왔지만 부담도 가져왔고 특히 주몽 이후에 자신의 역할에 대해 대중의 비난을 받았을 때 그는 조용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또한 손길국은 2000년대 초반 어머니 김을동 여사가 유방암과 싸우던 동안 함께할 수 없게 되어 큰 슬픔을 겪었다. 그녀는 회복했지만 그 기간은 그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가까운 친구에게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부산에서 바다의 황제를 촬영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바로 서울로 돌아갈 수 없었고 전화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울음만 흘렀습니다. 그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의 병 앞에서 무력감에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가족보다 자신의 경력을 우선시했다는 것에 대한 후회의 감정이기도 합니다. 손길국의 가장 큰 슬픔은 개인적인 상실, 즉 아버지의 죽음과 명예에 대한 압박, 그리고 어머니와 아내가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것은 서울에서 긴 밤을 지사으며 흘린 눈물이나 촬영장에서 외로운 낮을 보낸 것만이 아니라 강인한 외모와 일에 대한 헌신 뒤에 숨은 조용한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2025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슬픔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그것은 나의 일부이고 내가 남은 것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손길국의 배우 생활은 서울의 무명 연극 배우에서 한국과 아시아에서 널리 사랑받는 텔레비전 스타로 성장하는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연예계에서 30년이 넘는 경력을 쌓으며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하고 쓰라린 실패도 겪었으며 기쁨과 절망으로 울었던 노력도 경험했습니다. 손길국은 한국 최고의 사극 배우 중 한 명으로 관객들에게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성공. 손길국의 연기 경력은 1990년대 초 서울의 소극장에서 시작되었는데 그곳에서 햄릿, 베니스의 상인 등의 연극에 참여하며 연기력을 다듬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그는 어머니에게 무대를 좋아해요.
무대는 제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첫 텔레비전 역할은 KBS 사극 용의 눈물 1996년에서 1998년이었는데 여기서 그는 작은 조연을 맡았지만 그의 헌신과 예리한 눈으로 감독을 감동시켰다. 그러나 그에게 진정한 돌파구가 된 작품은 AMB 대하 드라마 주몽 2006년, 2007년으로 그를 범아시아적 스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손길국은 주몽에서 고구려 왕조의 건국왕 주몽 역을 맡아 강인함과 깊은 감정을 표현했다. 이 드라마는 평균 시청률 40%를 달성하며 한국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 중 하나가 되었고 그의 이름을 국경 너머로 알렸습니다. 그는 드라마가 끝난 뒤 이주환 감독에게 주몽이 시청률 신기록을 깼다는 소식을 듣고 울었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성공했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는 것이다. 이 역할로 그는 2006년 AMBC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이는 그의 경력에 있어서 자랑스러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주몽에 이어 그는 바다의 황제 2004, 2005에서 염장 역을, 돌아온 일찜의 2009에서 일찜의 역을 맡아 성공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영화들을 통해 그는 한국 사극의 제왕이라는 지위를 굳건히 했다. 그는 연기 활동 외에도 리얼리티쇼 슈퍼맨이 돌아왔다 2014, 2006에 출연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그는 세 쌍둥이 아들인 대한, 민국, 만세와 함께 출연했습니다. 이 쇼는 그에게 새로운 명성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그의 따뜻하고 다가가기 쉬운 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2016년 KBS와의 인터뷰에서 시청자들이 우리를 이렇게 좋아해 줄 줄은 몰랐다며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렸다. 실패. 하지만 손길국의 경력은 실패 없이는 이어지지 않았다. 주몽의 성공 이후 그는 2007년 SBS의 현대 액션 드라마 로비스트에서 주연을 맡게 되었을 때 엄청난 압박을 받았다. 하지만 이 영화는 예상했던 시청률 평균 10% 미만을 달성하지 못했고 허약한 각본으로 비판을 받았다. 영화가 끝난 후 그는 어머니에게 부정적인 댓글을 읽고 울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관객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실망을 안겼다고 생각해요. 이 실패로 인해 그는 한동안 스크린에서 물러났고 역사적 역할을 넘어서는 자신의 능력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 또 다른 실패는 2011년부터 2012년작 발효가족에서 기호태 역을 맡아 실패했다. 비평가들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대중적인 관객을 끌어들이는 데 실패하여 겨우 5%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저녁집에서 아내 정승연에게 저는 그 역할에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러한 실패는 그의 경력에 타격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상처도 입혀 그로 하여금 자신으로부터의 의심과 압박에 직면하게 했습니다. 손길국을 울린 노력들, 손길국은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몽 역을 준비하기 위해 젊은 시절 어깨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승마, 활쏘기, 검수를 배웠습니다. 그는 이주환 감독에게 말에서 떨어져서 고통스럽게 울었던 날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영화가 성공을 거두어 대상을 수상했을 때 그는 무대에서 상을 받으면서 당시의 노력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시상식 후 어머니에게 행복해서 울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알고 울었습니다. 그를 눈물 흘리게 한 또 다른 작품은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촬영하는 동안이었습니다. 바쁜 일정과 아빠로서의 역할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새 쌍둥이를 돌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는 촬영 후 정승연에게 너무 지쳐서 화장실에서 울었던 날도 있었다고 말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충분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쇼가 큰 인기를 얻고 청중의 사랑을 받자
그는 다시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자부심과 안도감에 울었습니다. 손길국의 눈물은 그의 끊임없는 인내와 열정의 증거이며 실패를 일어나기 위한 동기로 바꿉니다. 손길국은 맹목적으로 명예나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에게 가장 큰 업적은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여 한국 역사를 기리고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다음 세대에 유산을 남기는 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경력 초기부터 장애물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높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손길국이 항상 열망하던 업적 중 하나는 한국 역사를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는 2023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고구려를 알고 우리의 영웅을 알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몽과 바다의 황제는 이 여행에 있어서 큰 발걸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영화들은 그의 재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불굴의 정신을 기리기도 합니다. 2006년 대상 수상은 그의 노력에 대한 증거이며 그는 언젠가 한국 문화를 국제적인 관객에게 알리는 역사 영화를 제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주몽을 완성한 뒤 정승연에게 자녀들이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러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길국이 지향하는 두 번째 성과는 사극에 국한되지 않은 다재다능한 배우가 되는 것이다. 그는 2012년 KBS 연기대상 수상 소감에서 저는 영원히 주몽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로비스트와 퍼멘테이션 패밀리에서의 그의 역할은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가 다양한 장르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고 자신에게 도전하기 위해 IMU 2013 등의 연극에 참여했습니다. 관객들에게 내가 새로운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는 2014년에 가까운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손길국은 또한 항상 젊은 세대와 아빠들에게 영감을 주고자 노력합니다. 그는 2025년 MBC와의 인터뷰에서 화면에서는 강인하면서도 가족에게는 상냥할 수